저는 올해로 결혼 8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34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너무 예쁜 8살 딸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도 제게 잘해주고 시댁에서도 예뻐해 주셔서 지금까지 결혼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시댁에는 저희 남편이 첫째고 아래로 남자 시동생이 하나 있어요. 5년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동서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같은 며느리 처지에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누가 학렬이 더 높은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지난 5년간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저를 우습게 본 건지 착한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본 건지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다만 그때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을 서둘렀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빠르게 결혼할 생각은 없었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한번 부모님을 만나고 상견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결혼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도 품에 안겨드리고 싶어서 결혼하자마자 노력해서 아이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은 모두 좋은 분이셨고 시댁은 일찌감치 장사로 성공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저희 집도 해주시고 남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도 창업자금 전부를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신 적도 없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 눈치를 보면서 저를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네가 고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볼 때마다 남편 몰래 용돈도 찔러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결혼하기 전엔 주변의 친구들도 아직 어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시어머니들은 다들 며느리를 괴롭히고 못된 사람들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적 없으시고 오히려 잘해주시니까 저도 어머님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동서가 결혼할 때도 어머님께서는 첫째랑 둘째 차별 없이 똑같이 해주셨어요. 시댁에서 사주시는 집도 똑같은 평수에 비슷한 물건으로 해주시고 시동생도 저희 남편 따라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가게 창업 자금까지 다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여유가 있다고 해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서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 아들을 하나 낳아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딱 3번 있어요. 설날과 추석을 빼고 3번인데 그중에 2번은 시댁 조부모님들 제사고 1번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제사죠. 명절에는 온 식구가 다 모이는 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조부모님들의 제사 때는 며느리들은 준비하러 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회사 다니거나 할 일이 있을 텐데 어차피 조부모님들 제사는 간단하게 기본만 차려놓고 지내기 때문에 준비는 어머님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남편 가게 영업 종료하는 9시 이후에 시댁으로 출발해서 어머님이 준비하신 제사상에 절만 올리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 제사 때만큼은 어머님이 정말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평범한 제사 음식들은 물론이고 생전 아버님께서 좋아하시고 잘 드셨던 음식들까지 싹 준비하시는데 손이 정말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금슬이 좋았던 두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저도 아버님 제삿날에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일찌감치 시댁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드려요. 보통은 전날에나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점심때부터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어머님이랑 제가 아무리 빠르게 해도 6시간, 보통 7, 8시간은 좋게 걸리는 일입니다. 이 집안에 며느리가 2사람인데 제가 왜 둘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까지 동서가 시집오고 5년 동안 아버님 제사에 참석한 적은 딱 1번뿐이에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아프다고 하질 않나, 자기 친정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하질 않나, 처음 시집와서 딱 1번 아버님 제사 때 와서 일을 해보더니 그 뒤로는 1번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다른 집안 같았으면 난리가 났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워낙 착하고 순한 분이셔서 둘째 며느리가 대놓고 땡땡이를 치는데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오죽했으면 제가 답답해서 어머님한테 이번에도 안 온대요. 아니 진짜 동서도 너무하네. 어머님 제가 아주 홍구멍을 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어머님께서 저를 말리시며 나더라.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걔도 아직 애가 어려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너도 바쁜 일 있으면 그냥 저녁 때 와도 된다. 이거 나 혼자서 해도 충분해. 하시며 중간에서 말리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님 제사인데 와서 같이 전도 붙이고 얼굴을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그때 동서 하는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형님은 아버님 얼굴이라도 봤지? 저는 늦게 시집와서 본 적도 없잖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시는데 정성 들여 해봤자 뭐 하겠어요? 아니 누가 돌아가신 아버님조차고 제사를 지낸답니까? 옛날에야 조상님 모신다는 생각이라도 있었지. 요즘 세상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 마음 편히 지내자고 제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쁨 받고 결혼할 때 도움도 받았으면 최소한 기본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집안 딸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에 불과하지만 시어머니는 착해서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제가 동서보다 나이가 1살 어린 것 때문에 은근히 평소에도 무시하는 듯이 구는 모습이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얌체 같은 동서에게 언제 한번 꼭 한 방 먹이고 싶었는데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제사 때나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일하시면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는데 저도 그냥 참고 있었죠. 남들은 시댁에서 집 사주고 가게 차리는데 돈도 대주시면 시부모님들이 본전법을 심산으로 맨날 찾아오고 괴롭히고 한다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생색 한 번 내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랑 동서가 출산했을 때 병원에 찾아오셔서 고생 정말 많았다고 손잡아 주시면서 산후조리원 비용 일체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용돈을 몸조리할 때 쓰라면서 주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나라도 열심히 도와드리자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지난달 시아버지 제사 때 세상 착하신 저희 시어머니가 드디어 못 참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 말에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거동이 불편하세요. 아예 못 움직이시는 건 아닌데 장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최근까지도 도수치료 받으러 다니시면서 재활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제가 회사에 반차 내고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거든요. 아들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각자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 내긴 힘들다 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동서가 하면 좋겠지만 자기는 차가 없어서 못한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해달라는 식으로 떠넘겼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이랑 친하시잖아요. 저는 차도 없어서 택시로 어머님 모시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형님을 편하게 여기시니까 수고 좀 해주세요. 까짓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제가 한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에게 지금까지 받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물론 제가 할 수 있죠. 그때부터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평소에 잘 하시지 못하는 집안 청소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제가 대신 해드리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마다 어머님이 미안한 마음에 고생한다고 용돈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런 일로 돈을 받으면 좋은 마음에 나서서 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시어머님이랑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제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제게는 똑같은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머님이 이번에 아버님 제사에는 도저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준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 애들 아빠 제사 때 장도 보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혼자 하는 건 힘드니까 너희들 며느리 둘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그날 하루 회사 월차를 내고 하겠다고 했고 동서도 떨떠름한 말투였지만 알겠다며 자기도 저를 도와서 같이 제사 준비하겠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생각했지만 며칠 후 아버님 제삿날에 제가 큰 코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회사에 하루 월차를 내고 제삿날 아침에 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에게 장 봐야 할 목록을 전해받고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고 바쁘게 움직여서 점심시간 전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사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동서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점점 열이 받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꼭 참고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한숨 돌린 후에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데도 동서는 전혀 올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다 못한 어머님이 자기가 같이 도와주겠다며 나서셨는데 앞만 봐도 일을 하실 상태가 아니라서 강제로 안방에 누워 계시라 했습니다.
이걸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나 걱정도 되고 초조한 마음에 동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손 많이 가는 음식 두어 가지를 빼고 나머지 것들부터 빠르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손이 빠른 타입도 아닌데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더니 결국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제사 준비를 다 끝낼 수 있었고 정확하게 9시 반이 좀 넘은 시간에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오는 시동생과 함께 동서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형님, 너무 죄송해요. 오늘 우리 가게에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게 일 도와주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에는 꼭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딴 소리를 짓거리는데 진짜 전부치던 뒤집개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싶더라고요. 지가 가게 일을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제가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는 줄 아나요? 차라리 제가 회사 쉬는 주말에 남편 가게 나가서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도와주고 한 적은 있었어도 동서가 가게 일했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로 힘든 일 하기 싫다고 바로 회사부터 그만두고 애도 안 낳으면서 3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고 빈둥댄 것도 누가 모를 줄 아나요? 그때도 시동생이 집에서 놀지만 말고 가게 바쁘면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서가 자기 식당 일이나 시키려고 결혼했냐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남편 통해서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자기 친정에 숨어 있다가 가게 마감 시간쯤 되어 같이 일한 척 들어온 것이 뻔하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대체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댁 한복판이고 어머님까지 보고 계신데 아버님 제삿날에 소란을 만들기 싫었어요. 어머님마저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계시니까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사 끝내고 또 음식 싸갈 때는 자기 먹고 싶은 것들 많이 준비했다면서 야무지게 챙겨가더라고요. 혈압이 뒷골까지 올라왔지만 끝까지 평정심 유지하고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문제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제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있니? 나랑 어디 좀 가자. 저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는데 어머님은 일단 따라와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 나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시나? 동서한테는 안 시키고 맨날 만만한 나만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며 솔직히 약간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토요일에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시댁 근처에 있는 외제차 매장이었어요. 내가 요즘 너 차 얻어 타고 다니는데 차가 그게 뭐냐? 도저히 불편해서 못 타고 다니겠어. 너 맘에 드는 걸로 새로 하나 골라라. 만만한 보통 브랜드도 아니고 삼각별이 반짝거리는 독일차 매장이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싶으면 8천 9천은 기본이고 1억은 우습게 다들 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고 지금 차도 멀쩡한데 왜 바꿔주시려 하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님 본인이 제 차가 낡아서 타기 싫다면서 시끄럽고 빨리 차 하나 고르라 하셨습니다. 누가 너 차 사준다 그러냐? 이거 내 차나 마찬가지야. 너는 내 차 대신 운전해주는 운전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하나 골라봐. 엄청난 금액에 손이 벌벌 떨려서 그나마 작고 저렴한 차를 하나 골랐는데 어머님께서 저보고 그릇이 작다고 하시면서 제일 크고 비싼 차로 달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차 끌고 다니면 주변에서 다들 손가락질해요. 저 회사에 끌고 다니지도 못해요. 라고 뜯어말려서 간신히 적당한 걸로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현금 뭉치를 가져오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계약금 현금으로 지불하고 한 달 후쯤에 차가 나오니까 그때 남은 잔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다 하셨어요. 생애 처음으로 외제차를 타보니까 좋기도 좋았지만 너무 떨려서 운전하기도 힘들었네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도 가게에서 일하다 말고 기뻐했고 눈에 가시 같은 동서도 언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바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정말 형님이랑 저랑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차도 없어서 애 데리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형님 벤츠 사줄 돈이면 저랑 형님이랑 국산차라도 한 대씩 사줬어야죠. 독이 잔뜩 올라서 저한테 막 쏘아붙이는데 제 입장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가 진작 어머님 좀 자주 찾아뵙고 그러지 그랬어. 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더니 또다시 펄펄 뛰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 허물은 자기 스스로 볼 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해 들은 소식인데 동서가 그날 밤에 저랑 전화 끊고 난 뒤에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 걸어서 서운하다 어쩐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나 봅니다. 왜 형님만 벤츠 사주고 자기는 찬밥이냐고, 자기가 차가 없어서 그동안 어머님 못 찾아뵌 거라고 징징대길래 저희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럼 첫째 타고 다니던 차를 넣어주라고 할게. 대신 매주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도와주고 빨래도 한 번씩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전화 끊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타는 차 동서가 달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한테 연락도 없는 걸 봐서는 시어머니 수발 들러 가기 싫은가 보네요. 어떻게 매번 하나하나 손익 따져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잔머리를 굴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전화 동서한테 못되게 하신 적도 없는데 아파서 몸이 불편하시면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집안일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저한테 차를 사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해주신 게 얼만데 그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 피하고 불편한 상황 피해서 도망 다녔으니까 저랑 차별 대우 받아도 할 말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동서 덕분에 어머님에게 새 차도 얻어 타게 되었고 혼자 제사 준비한 일에 대해서도 불만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동서는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똑같이 하려고요. 딱 기본만 했을 뿐인데 동서 덕분에 착한 며느리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